안녕하세요. 주말 아침 8시 스탁필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또 이틀이나 휴일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조금 더 탄탄하게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토요일 아침 스탁필드 프로그램은 다음 주 시장 미리 보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은 종목들을 많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쟁 이슈 관련해서 지난주에 스펙코라든지 STX 그린로지스, 또 흥구석유까지 관련주들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종목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박지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요. 오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종목들 때문이죠? 맞아요. 우리가 젠백스라는 종목도 맞습니다. 정말 진짜 쉼없이 올라갔고 또 우리가 테마를 또 정확하게 봤잖아요. 네. 뭐 흥구석유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낄 수 있는 이런 전쟁 관련주들도 보았고 제약바이오, 그다음 STO, 그다음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를 했었던 뭐 보안주라든지 전기전력이라든지 정말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시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라든지 그제라든지 이렇게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우리도 좀 본받아야겠지만 이러한 지표들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아래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오는 종목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저희가 스탁필드에서 봤었던 종목들이 복습할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네. 그래도 이 순환매가 정말 그래도 잘 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살펴보게 되니까 새로운 종목들보다도 우리가 익숙했던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아는 자리에서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또 자신 있게 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은 고정해 주시고 토요일 스탁필드는 무조건 시청을 해주셔야 한다.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종목들이 좀 다음 주 테마를 짚어보는데 예상해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시고 그럼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자리 이동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기술주 매물 출회로 나스닥은 좀 하락을 했지만 반면에 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혼조장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 양호했던 걸로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너무나 혼조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의 굳건한 이런 강세 때문에 우리가 수급이 흩어지지 못하고 제약바이오 쪽으로만 너무 쏠렸다라는 것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 진짜로 이 경기 둔화와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아시아 증시는 크게 또 상승을 해주는 모양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또 왜 이러냐.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만 차가웠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시장 한 줄 평은요. 오빠들 중국 오빠 좀 본받아봐라고 정리를 해도 무관할 정도로 네. 정말 이 아시아 증시 중에서 중국 증시가 그래도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했고 관련주들 또한 함께 움직여 주었다. 일단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8월 달에 PC 물가 지표가 예상을 또 하회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 주었죠. 자, 이 지표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이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트가 있다면은 만약에 이 마트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치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PPI 지표이고, 그다음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 마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 그러니까 즉 정확한 측정되어 있는 책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PCI 같은 경우에는 근원 개인 소비 지표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돈을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연준에서는 이런 PCE 지표, 소비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잘 쓰고 있느냐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지표가 예상치를 또 하회하면서 인플레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것이 맞고, 또 8월의 예상대로 경기 둔화라든지 경기 침체의 이유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으로 좋은 흐름 나타내 주었습니다. 즉 이전과 다르게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양호해지고 있고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나스닥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중국 당국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이제는 구매 제한에 대한 지침을 둘 것이다. 중국도 자회사의 것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입장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매출에 대해서 12% 정도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매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이 불안함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기술주가 또 하락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다음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또 돌아와서 보자면 삼성전자가 또 힘을 아직 못 내고 있고, 그다음 반도체 종목들이 꾸준하게 또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21년도 8월 달의 지표를 보면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로서는 21년도 8월 달에는 반도체 이거 정말 걱정된다. 줄줄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게 되면서 이래저래 걱정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주가는 예상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21년도 11월 달에는 되려 반대로 생각보다 춥지 않다. 이 반도체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다.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이라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3달 동안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가 또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이 전일과 동일하게 겨울론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또 추울 것 같다라는 의견, 그리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게 똑같은 패턴이 이어져 오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자리를 잡아가려고 올라가려는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모건 스탠리의 반성론이 한 번 더 제기가 되면서 생각보다 춥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살펴보아야 할 테마와 섹터들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스탁필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중소형주들은 이제 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일정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전문가님과 어떤 테마들을 살펴봤는지 좀 한 줄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백스라는 종목도 정말 놀라웠어요, 전문가님. 맞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두 3거래일 모두 쭉쭉 두 자릿수 때 거의 상승률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거의 투자 경고주의 종목으로 위험해요. 네. 이제 더 상승하면은 정지가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젠백스의 경우에도 그렇고 뭐 샤페론, 블루엠텍 뭐 이런 좀 대봉 LS 이렇게 시세 또 강하게 또 비만 치료제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우리가 봤던 종목들 CNR 리서치라든지 이런 항암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도 다음 주에 또 지켜봐야 된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제나 그제 좀 약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증시가 불안할 때라든지 아니면 수급 쏠림 때문에 블랙홀 현상, 그다음 대선 때문에 혼조스러울 때는 이 제약바이오 강세가 또 꾸준하게 너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들을 채워줘야 된다.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멈춰줘야 증시가 전반적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지금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전체적인 큰 대형주인 삼성전자는 힘을 못 내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지켜야 될 자리 13만 5천 원대를 돌파해주고 또 가장 큰 외국인들의 순매수라는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 반도체의 중소형주들, 그다음 유리기판에 관련된 종목들도 한 주간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지난 상승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던 종목들이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테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XR 관련주로 해서 MP라는 종목도 굉장히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잠깐 상승을 주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 가격대까지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거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테마들과 종목들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XR 관련주 또 중국 소비 관련주도 이번 주에 살짝 들썩임을 보였었는데 다음 주도 쭉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난주에 전문가님과 같이 봤던 종목들 어떤 타이밍에서 또 매수 매도를 실현하셨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익률 정리를 하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 그리고 지지난주에 봤던 종목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봐야 될 종목들만 핵심만 쏙쏙 다 짚어봤다라고 할 네. 정도로 실시간 상위 종목에 제 종목이 아닌 종목이 정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럼으로써 제가 잘한다보다는 이 첫사랑 기법은 정말 원칙이고 패턴이다. 네. 이 시장에 맞아요. 있어서 우리가 흐름까지 다 정확하게 타파할 수 있는 이건 기법이 아니라 정말. 맞아요. 그쵸? 저희끼리 이데일리 스탁필드 프로그램은 우리가 생각해도 꼭 봐야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시장이 네.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테마들의 경우에도 이 스탁필드에 나오는 이 첫사랑 기법에 나오는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 테마, 요 테마, 요 테마 이렇게만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주식을 좀 재미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샤페론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지금 3주째 리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네. 9월 달 말이 다 되어 가는데 9월 7일 달 9월 첫 주부터 우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은 계속해서 놀아봤자 이 하단의 박스권에서만 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승을 한다면 이런 평균적인 가격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자, 9월 첫째 주 방송 이후에 약 86%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대장주인 대봉이레스라든지 블루엠텍이라든지 아직까지 상승 구간을 만들면서 움직이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이 첫사랑 기법에 땅 하고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부터 올라갈 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 준비를 해서 이따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좀 더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면서 샤페론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가파른 상승. 우리가 이 블루엠텍의 경우에도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 자리에서 잡아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25,000원대까지 2차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요. 26,30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8월 10일 방송이 36.9%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는 상장일이 나타나 주었던 이런 부메랑 기법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될 경우까지 생각을 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조금 더 보자라는 샤페론과 블루엠텍 보면은 자리가 나오게 되죠. 그다음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우리가 제일일렉트릭도 전기전력 관련 테마를 우리가 또 봐야 된다. 그다음 상승을 했던 이런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에 진입을 해서 우리가 바로 다음 날 또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고 8월 24일 방송 이후에는 37.2%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전력 테마 무조건 보셔야겠죠. 지금 엔비디아가 이 중국의 어떠한 발언 때문에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술주가 하락이 나온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이전 날의 모습 뉴스만 보아도 엔비디아의 AI 매출 수요는 더 증대할 것이다 라는 발언과 함께 블랙엘 출시가 지연이 되더라도 그만큼 혁신적인 어떤 신제품이 나올 것이다. 약간 이런 기대감에 힘입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우리가 AI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밀리는 주가는 우리가 그래도 전체적인 상방 방향을 바라보고 간다면 AI에 있어서 우리가 전기 전력은 또 필수이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37.2% 상승을 해주었고 센즈랩입니다. 이 센즈랩도 보안 관련주로 우리가 2월 달부터도 정말 많이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고 이전에 상승하는 패턴을 이어받아서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터지는 모습은 이전의 상승을 넘기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추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뉴스들이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둘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추가적인 상승의 자리에서는 AI와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뉴스들로 이슈 받게 되면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모습까지 뉴스를 이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슈를 모른 채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됐네요. 다 같이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차트들의 흐름에는 이러한 함축적인 것들이 들어있고 네. 이전에 고점을 넘기게 될 때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까지 함께 체크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웹툰을 또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핑거스토리, 핑거, 그다음 뭐 STO 관련주들 K옥션까지 정말 강했죠. STO의 경우에도 다음 주에 또 필수로 보셔야 될 종목이고요. 이 핑거스토리도 금요일 막판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면서 3,200원 잡아드렸는데요. 3,200원 돌파하게 되면서 3,600원대까지 크게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자리의 구간을 봐도 이전에 하락을 했던 구간까지만 딱 메우고 이 종가가 올라온 자리에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고 이전에는 이 횡보하던 평균적으로 유지되던 가격대까지 도달하려고 해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웹툰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일 방송 이후 32.5%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봐야 될 테마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테마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이제부터는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보다 전기 전력의 테마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는 시점을 본다면 우리가 이런 짜잘한 테마들보다는 좀 더 굵직하고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주도 테마를 공략을 해놓고 미리미리 볼 줄 아는 시선에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정말 많이 나뉘어 있고 빠른 테마들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의 경우에는 또 지표 발표가 많아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혼조스러운 자기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 테마에 한 종목 정도로만 집중해서 공략을 해놓고 가격을 체크해 두셔도 이렇게 빠른 장 대응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엑셀세라퓨틱스 이것 또한 바이오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또 받았었죠. 네. 두었었죠. 자, 아니나 다를까 상한가 시원하게 말아 올려주면서 제가 이렇게 한 차트 안에 상장 일의 시가와 종가가 다 나와 있는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매물대가 없는 구간들을 노린다면 차트 공략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쉽다라고 할 정도로 상징적인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9월 14일 방송 이후에 27.1%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S트래픽입니다. 자,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강한 거야, 그렇죠? 자, UAE 막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또 체크해봤던 종목이고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어서 5,900원 2차 목표가를 돌파를 해주었고요. 6,100원대까지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37.6% 상승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 위에 달려있는 이전의 차트들을 보면은 위에 이미 고점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이 전으로 압축을 해본다면 이전의 목표 구간을 또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이다.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는 또 로봇을 봐야 된다라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이번 주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악재성 뉴스는 그래도 특별하게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호재성인 뉴스로 낸 게 웨어러블 로봇에 집중을 할 것이다. 네. 로봇 사업에 다각할 것이다. 이러한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서 로봇주들이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렌시스 같은 종목도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로봇을 봐야겠다. 좀 전에 보았던 S트래픽과 차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전에 고점을 이렇게 세워두고 이 고점을 향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죠. S트래픽의 경우에는 이러한 횡보 기간 없이 쭉 하고 말아 올려준 상태인 거고 이 유일 로보틱스는 점진적으로 이러한 고점의 가격대들을 터치하려고 가고 있다. 그래서 39,800원까지 보았습니다. 35,900원은 아직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39,8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젠백스입니다. 저 이 종목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아니 이게 이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네. 이렇게 간다고 바로 싶을 월요일부터. 정도로 네. 그래서 아주 신나게 젠백스 우리가 열심히 또 토론을 했는데요. 16,300원부터 17,400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 2차 목표가 돌파해주고 21,6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점점 이 스타필드와 첫사랑 기법이 소문이 나고 있어서인지 저희 공부방에서도 참여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네. 인증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 함께 보는 종목도 이 종목 올라가네요라고 같이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까지 많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재밌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재밌게 해야 수익도 잘 따라온다라는 거. 맨날 조급한 마음과 내 계좌 뭐 어떤 거 어디까지 빠지지 이제는 네. 어디까지 빠지지에 초점을 두고 계좌를 열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시장을 볼 의지조차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잘라야 될 종목은 과감하게 비중 축소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신다면 매일매일 또 수익 실현이 또 가능하구나라는 이런 원칙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다보링크입니다. 자, 아주 좀 귀엽게 상승을 해준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2,900원, 3,200원 잡아드렸는데 1차 목표가만 돌파를 해준 상태입니다. 3,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거고요. 10.5%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흥구석유, 와 어떻게 또 그 와중에 석유수를 잘 보았는지 저도 그러니까요. 정말 깜짝 네. 놀랐습니다. 자, 이 흥구석유, 이 전쟁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슈를 또 주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네. 주말만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금요일에서 토요일에만 네. 패턴적으로 중동 이스라엘 갑자기 뭐 휴전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미사일 쐈다라고 했다가 네.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석유주들 그리고 가스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 테마로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 대왕고래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맞습니다. 전쟁 관련된 주들 아니더라도 대왕고래 시추 관련주들로 볼 수 있는 테마이다. 그리고 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이 길었어도 상승할 때는 정말 2, 3일 만에 이전의 하락분을 다 반납하고 이제 상승을 주도할 만큼 강한 종목들이니까요. 이런 29,100원, 21,9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24.7% 상승을 해주었고요. 스페코 또한 강했습니다. 8.3%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스페코도 이전에 4,000원의 구간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실렸었죠. 자, 본격적으로 상승 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코가 또 시추 관련주와도 또 엮여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시멘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시추에 또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움직일지 대왕고래로 움직일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한다. 그다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자, 이 종목은 잭스히믹스와 같이 운동복 관련주로 패션 관련주들로 이렇게 중국 소비랑도 엮임이 되면서 상승을 해준 모습인데요. 10.1% 상승해 주었고 추가적으로 12,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직스. 와, 이 종목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에 자신감을 또 얻어요. 왜죠? 제가 말하는 종목들 쪽 정말 이 목표가까지 가다 보니까 시장을 정말 정확한 견해로 보고 있구나.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야 제가 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빗대서 이런 경험들과 그리고 또 스탁필드에서 봤던 종목들,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 자리는 진짜로 중요한 가격대가 맞았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네.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STX 그린로직스도 지금 뭐 항만 파업이라는 이슈도 있고 이 종목 또한 시추 관련주로 또 엮이고 해운주들 해상 운임비 그다음 뭐 항만 파업 캐나다 곡물 수출 규제 막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만큼 해운주를 조금 더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당연히 뭐 25% 금요일장에도 강했고요. 추가적으로 또 보셔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도 37.4% 단번에 상한가까지 월요일날 바로 올라와 주더라고요. 자, 이전에 매물들 또 소화해주고 윗구간 상승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거고요. 정말 21일 월요일부터 강하게 상승해준 종목이었습니다. 37.4%고요. KBI 메탈 우리가 전기 전력 관련주들 보고 그다음 비철금속들 또 봐야 돼요. 그다음 태양광에 대해서 또 이슈가 있는 만큼 태양광 패널 비철 금속,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이런 이슈들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전기 전력 그리고 비철 금속, 태양광까지도 살펴보셔야겠고요. 9.9%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대원전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빌드업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평선의 이격도는 좁혀지고 있고 상승할 구간은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으며 우리가 중요했던 가격대는 빼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자, 3,300원, 3,700원 잡아드렸는데요. 50원 부족하게 도달하지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3,700원대까지 보셔야 할 종목입니다. 세명전기 정말 많죠? 9.9% 똑같이 상승을 해주었고 이 종목 또한 같은 종목으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상승률을 챙긴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또 많은 종목들을 봤는데요.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얘기했던 젠백스, 흥구석유 또는 STX 그린로지스 이런 종목들 단 5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률을 챙기셨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들 좀 알고 싶고 또 평일에 장중 빠른 대응 전략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전문가님 전용 홈페이지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조금 QR코드 스캔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지윤 전문가님 성함 보내주시면 여기서도 저희가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하지만요. 한낮에는 아직도 덥습니다. 우리 또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총 50분께 아이스크림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아이스크림 이벤트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맞아요. 이제 추우니까 뭐 그쵸? 겨울에는 손난로 이벤트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손난로 이벤트. 또 간만에 또 네. 햄버거 이벤트도 하고 오, 여러 가지 좋은데요? 많이 하죠. 아무래도 주말 오전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앵커님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저희 오전 스탁필드 시청률이 네.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오, 네. 그리고 시청률이요? 또 맞아요. 네. 그다음 또 고정적인 그 다시 보기 링크 조회수요? 같은 네. 경우에도 정말 빠짐없이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는 이제 저희가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막 피드백을 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이. 모니터링을 네, 해주시는군요. 모니터링을 해주셔가지고 와. 너무 좀 즐겁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스탁필드는 제가 또 결과론적으로 정말 잘 보고 있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고 또 꽃이 예쁘면 또 나비들 막 몰려온다라고 그럼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에 입장하셔도 좋지만 정말 이 스탁필드 토요일 방송은 한 주간을 정리하고도 새로운 한 주를 대비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이 방송 딱 스탁필드 마켓 종목들이잖아요. 네. 이런 취지와 맞게 정말 이 다양한 종목들 그다음에 또 확신이 있는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신 마음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굉장히 또 요즘 성취감도 많이 늘었고 또 맞아요.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그랬잖아요. 아, 진짜 천직인 것 같다. 너무 맞아. 즐겁고 요즘 행복하다고 막 이런 거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맞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어떤 테마 바라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만의 그 불패 첫사랑 기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사랑의 그녀인데요. 이제는 레전드 기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첫사랑 기법을 또 처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예 안 본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당일 수단매 테마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지 주식은 패션이다라는 말이 있을 오, 정도로 그래요? 우리가 다양하게 신상을 항상 또 모색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 신상이 또 잘 맞는지도 또 입어봐야 되고 네. 그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봐야겠죠. 자, 우리가 2차전지 반도체 섹터만을 고집해서 한 종목 그리고 시총이 큰 종목에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투자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장에 잘 대응을 하고 수익을 내려면 이런 중소형 중들 그다음 당일에 집중받는 테마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테마들을 확인할 거고 두 번째로는 단기 이평선 제가 항상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한 지식들과 여러한 것들을 변형해 봤을 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본정, 순정의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부터 익히시고 다양한 것들을 접하시는 게 좋은데요. 기본이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지식들을 모아놨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반대로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이평선이 모여있는지, 발산할 준비가 되었는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만 따지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의미 있는 자리,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앵커님은 그거를 또
또 잘 정리를 해주거든요. 아유, 자, 이렇다라고 네. 하면 우리가 서로가 끼가 다분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그쵸. 케미가 좋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성을 볼 때도 매력 있는 사람끼리 또 만나면은 또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와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같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자리에서 밑으로는 빠지지 않는다라든지 이러한 명확한 가격대를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을 주도하는 주포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포 세력이 있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 아무래도 시장에서 힘이 있는 종목이 좋겠죠. 그래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충분하게 터진 종목인지를 체크할 거고요. 그다음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수익 실현을 재진입. 자, 이 기법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매도를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결하게 매도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다음 주에 집중받을 수 있는 테마들을 또 알려드리고 있고, 다음 주부터 언제까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저랑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려산업입니다. 하나, 둘, 셋, 뿅. 간만에 곡물과 사료주들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고려산업이라든지 금요일장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했다라는 이유는요. 뭐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래 구간에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주었고, 현재 자리 3,200원대는 이전에도 이렇게 주가 관리가 꾸준하게 되었었던,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라고 했었던 강한 지지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최근에 계속해서 혼조스럽게 되면서 이전 지지 가격을 깬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말아올린 가격이 이전에 지지해주던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그러면 이 고려산업은 3,200원대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구나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되겠죠. 또한 이 가격에서는 항상 의미 있는 수급들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올렸고 그다음 또 시간의 상한가 가면서 또 쓸어내렸고, 이렇게 매물들이 소화되는 모습들의 패턴들을 또 볼 수가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고점의 4,000원은 올라가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자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자리부터 상승을 해준다면 3,500원과 3,750원대까지 대응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재료가 있냐라고 하면 캐나다 곡물 수출 규제하겠다, 네. 이런 거 막겠다라고 하는 항만 이슈도 있고 항만의 파업 이슈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도 부각을 받을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목표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MP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은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또 상승을 또 경험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전에 지지 라인을 깨면서 내려왔던 구간을 메워주는 봉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었고, 아직까지는 이평선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까지 제가 피드백 드렸었습니다. 그 가격대가 우리가 매수를 했던 가격대 2,700원이었고요. 현재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상승 공략을 했었던 2,700원에 똑같이 종가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평선 볼까요? 이전에는 하락하는 흐름이었지만 현재는 하락을 멈추고 이평선들 위로 캔들이 안착하게 되면서 제가 이전부터 보았던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해주는 자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예상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매수가를 준 만큼 어디까지 대응해보겠느냐.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4,000원의 구간에서 부딪힐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겠죠. 상승한다면 3,300원부터 3,000원부터 3,300원대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3,300원을 넘어간다면 그 위에 대 구간이 4,000원대까지도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지금 XR 메타버스 관련해서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힘입어서 메타버스 관련 테마들이 올라갈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알체라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 한 테마가 좀 지속이 되려면 같은 후발주들이 밑에 깔려줘야 된다라고 제가 늘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부터 보는 종목들은 다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MP도 메타버스 관련주였고, 그 후발주로 알체라라는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승의 패턴을 띠니까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테마에 종목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 테마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메타버스 테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리가
3,000원대입니다. 3,000원대에서는 항상 의미 있는 거래량들과 3,000원에서는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던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전에는 유지되던 주가가 3,500원대였는데 이 3,500원대 밑으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서 이 하락하는 횡보하는 박스권을 만들어준 자리를 오늘 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금요일 날 중요한 자리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럼 현재의 가격부터 이 재료들과 더불어서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500원이라든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유지되던 저항 라인이 4,000원대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평선 자체도 이제는 장기 이평선 위로 캔들이 안착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려는 발산 준비를 하고 있다. 짧게 보아도 4,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어두고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뉴프렉스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이 종목 또한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보면은 항상 이전 저항을 깨고 올라가서 크게 상승했던 가격대가 지금 6,700원대의 가격이고요. 이 6,700원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이 6,700원을 빠지는 순간 최근에 금요일 날 들어 올리면서 맞춰준 가격이 다 6,7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뉴프렉스는 이 6,7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단 한 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상승해준다면 이런 구간 7,700원부터 8,500원대까지 지금 상승을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를 지금 세 종목을 보았는데요. 이 세 종목 모두 같은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 이전에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본연의 지지 가격대로 찾아오는 패턴을 띠게 되면서 상승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홍성그룹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좀 전까지 세 종목을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살펴보았다면 지금 홍성그룹은 우리가 어떤 종목이냐면 중국 소비 관련주예요. 그래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경우는 수급 블랙홀, 즉 시장 유동성이 그렇게 엄청 풍부하지 않은 시장에서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갑자기 너무나 강세를 보이면서 네. 날뛰는 경우에는 또 블랙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혼조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데 견고하게 상승을 해준다면 딱 올라갈 자리까지만 올라가 준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오, 그렇게 네. 딱 이제 1차, 2차 목표가까지 볼 건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이기도 하고 호가창이 얕다 보니까 보실 때 그냥 체크해보는 시황을 체크해보는 정도로만 가볍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유통 비율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탁필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도 있고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302원인데요. 이 302원은 이틀 전에 상가 갔던 자리에 종가를 맞춰주었고 이 302원대는요. 이전에 또 이 가격 위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475원대까지 대상승의 시세를 또 준 레전드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부터 상승을 해준다면 금요일 날 생성을 해두었던 고점인 340원과 그 윗구간인 380원대입니다. 사실 340원대까지 갔다가 또 내려와 주는 게 좀 좋을 만한 가격대인데 이 고점으로 380원대까지는 터치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 잘 체크를 해두시고 빠른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담 글로벌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연건 이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스탁필드 방송 보시면 이게 6월 달이거든요. 한참 화장품 관련주들 공략을 네.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저희 스탁필드 방송을 다시 보게 해보시면 우리가 요 구간에 잡아서 여기에 잡아서 여기까지 함께 또 와. 추억을 했던 그런 네. 구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과거들이 네. 다 차트에서 이제 설명이 되다 약간 보니까 전 남친 같은 전 맞아요. 종목인가요? 막 약간 좀 애증 막 왜냐면 여기 물린 사람들도 있을 네. 거 아니야. 아, 못 팔아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또 여기 이 오랜 기간을 또 힘들어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봅시다. 항상 이렇게 고점들이 같은 가격에 나열되어 있는 거는요. 주가를 그만큼 세심하게 관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주가 관리가 잘 된 종목들은 상승폭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꿀팁이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제 현재 자리 7,600원은요. 지금 이렇게 이전에 지지해오면서 상승을 들어 올렸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때는 9,000원대를 일단 돌파해줘야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지금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수혜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들 조금 더 수혜받을 수 있을지 뷰티 스킨이라는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한다면 8,300원부터 9,100원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폰드그룹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이 종목도 패션 관련해가지고 중국 소비 관련주로도 묶인 것 같아요. 그다음 저는 한 차트 안에 상장 일과 다 포함되어 있는 한 면의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저항받던 자리를 뚫게 됨으로써 우리가 목요일날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겠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날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이다. 현재 자리에서도 지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메랑 기법을 찾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메랑 기법은 상장 1의 시가와 종가를 건드려주는 봉이 있을 때 그 윗대 구간에 매물 저항 매물이 없다.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원칙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8,400원부터 9,000원대까지도 상방이 열려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형제 엘리트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여러분들 이 형제 엘리트 일본 가지고 오면은 와, 저 박지훈 전문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꼭대기에서 종목을 추천할 수가 있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자, 마음 편안하시게 주봉 차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주봉상 보게 되시면 첫사랑 기법에 딱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자리 2,290원대는 이전에도 이렇게 상승을 들어 올렸던 레전드의 가격대이고 이 가격 밑으로 빠져도 결국에는 한 번에 말아 올리면서 제자리를 찾아가 주는 가격이 2,290원대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가격에서 거래량 많이 터졌으니까 이평선도 잘 배열이 정돈되어 있고요. 상승한다면 이거 잘못됐네요. 2,600원부터 3,300원대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엘리트는 3,600원부터 2,600원부터 3,3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네오셈이라는 종목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앵커는 이것도 기억나시죠? 이것도 저희 스탁필드에서 얘기했고 수익 네오셈 해서 수익도 챙겼던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기대를 해볼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종목은 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리가 나와요? 맞아요. 시장과 다르게 삼성전자가 또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네. 이 뉴스와 다르게 또 반도체 종목들도 따로 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네오셈은 워낙 알잖아요. 우리 여기서 공략을 해서 여기까지 또 상승 경험을 했었고 이 박지훈의 승률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7월 달에 또 스탁필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여기가 상한가 시가, 상한가 시가, 그다음 현재 자리 여기 우리가 공략했던 자리도 상한가 시가 자리. 그다음 다시 한번 상승을 들어 올렸던 가격이 11,300원대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저께 또 상한가 가게 되면서 상한가 종가를 11,300원에 맞춰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구간이 아주 명확한 네오셈의 차트입니다. 이평선이 지금 좀 기울기가 밑으로 내려가고는 있으나 이 단기적인 이평선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평선이 정배열로 올 수 있는 상승 역배열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이런 구간들 다시 한번 공략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2,500원이라든지 13,700원대까지 보시면 되고요. JNTC 하나, 둘, 셋, 뿅.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잖아요. 지금 같은 종목들이 같은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자, 이 가격을 이전부터 돌아가 보자면 이 가격을 돌파함으로써 상승했고 다시 한번 만들었던 저항 가격을 돌파해줌으로써 상승했다. 첫사랑 기법이 이쪽이 되겠죠? 그럼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만 본다면 22,000원대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가격대이다. 상승한다면 똑같이 우리가 상승 경험을 했었던 23,800원부터 26,400원대까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시콘입니다. 뿅. 지금 셋 다 똑같은 테마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CXL 테마, 그 다음에 유리기판 테마 이렇게 다 엮이면서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똑같은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13,500원부터 크게 상승을 했었고 현재 자리 사이드카가 걸림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던 가격이 13,500원이다. 이 가격 밑으로 빠졌어도 결국에는 올라오게 되는 게 13,500원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16,300원, 18,600원대까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 18,600원을 돌파해준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모비스 초전도체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우리가 알던 자리 그대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CS라든지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있죠? 4,400원부터 4,900원대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준, 뿅. 전고체 배터리, 삼성전기 관련해서 뭐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런 이슈로 2차 전지가 조금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이 소형주에서도 후발주들이 확산되면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본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지지 가격을 밟아줄지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부터 18,500원대까지 볼 거고요. 그다음 PMT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주이죠. 하나, 둘, 셋, 뿅. 자, 이전에 상승했던 그리고 이전에 저점을 지금 똑같이 메워주고 있고 오늘의 금요일의 고점이 이전에 지지 가격을 터치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건 현재 자리부터 올라가기 위해서 금요일날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4,800원부터 5,500원대까지 중간 가격대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광무인데요. 하나, 둘, 셋, 뿅. 이 종목도 우리가 여기서 함께 했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스탁필드 청담 글로벌과 함께 광무도 우리가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돼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또 상승 경험을 했던 종목이었다.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상승했던 시가 라인이 지금 모두 다 4,01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략했었던 그 자리인 4,600원부터 5,300원대까지 무난하게 또 체크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곡물, 또 메타버스, 그리고 중국 소비, 반도체 장비의 2차 전지까지 각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의 목표가 또 중요한 가격대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 공략주 한싹 그리고 세명전기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공략주는 또 어떤 것일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또 마지막까지 정리를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종목들 다 아시는 종목인데 그래도 더 봐야 된다라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STX 그린로지스는 아까 수익률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슈들 한 번씩 체크를 해두시고요. 어디까지 또 상승할 수 있겠느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대이 우리는 원래 여기에서 항상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었거든요. 자, 이전에 그래서 부딪혔었던 상한가의 시가를 만들어준 가격대에서 공략을 했었고 항상 이 구간을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부터는요. 어디를 대응해 볼 수가 있겠느냐. 이전에 세워놓았던 고점이 17,000원대까지 공략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저가 또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고가 또한 상승하려는 흐름, 그다음 17,000원을 돌파해 준다면 그 윗구간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한 재료 또한 보유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예상해보고 15,500원부터 17,000원대까지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센즈랩 봤었고 한싹 봤었고 이런 보안주들 우리가 공략을 했었었죠. 자, 데이터 솔루션 뭐 지금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포함해서 지금 AI와 또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싹, 센즈랩 같이 보셔야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보안 테마를 우리가 또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솔루션 상승한다면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현재 자리가 목요일날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에 종가를 지켜주고 있는 5,000원대이고 이 5,000원대는 이전에도 이렇게 지지를 받는 이 가격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입니다. 자, 돌파해준다면 우리가 이 가격대 5,500원대까지는 와야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고 이평선들 위로 본격적으로 캔들이 올라온 만큼 5,500원부터 6,2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체크를 해두시고 보완주들까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 첫사랑 기법들에 포착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고려산업이라든지 이런 곡물과 사료 관련된 테마들 보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우리가 MP 봤었고요. 그다음 뭐 뉴프렉스 봤었고요. 이런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홍정그룹이라든지 청담글로벌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현대바이오랜드, 뭐 아모레퍼시픽 이러한 종목들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지수는 지금 크게 상승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뭐 엑시콤, 네오셉, 뭐 YC, JNTC 이러한 종목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관련 개발 이슈로 삼성전기를 선두로 다양한 종목들이 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원준, 뭐 PMT, 그다음 광무, 그다음 비철금속까지도 우리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뭐 해운,
전쟁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재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조금 밀리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일단 확실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좀 전에 보셨던 종목들과 같이 센즈랩, 한싹, 데이터솔루션 이러한 보안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가 신나고 재미있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박지훈 종목들로만 수익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리해주신 테마들 기억해 두시고요. 이 테마들이 다음 주에 어떤 흐름 보여주는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평일에 장중 빠른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 눌러서 입장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